안녕하세요. 셀리브라입니다. 어, 어느 순간 2021년이 지나고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률에 도달하셔가지고, 뭐 크립토를 종료한다, 뭐 졸업한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크립토 졸업은 없어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립토 산업은 번창을 할 거고 시즌 종료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즌 종료라는 말을 쓸 때는 보통 3년간의 하락장을 말해서 시즌 종료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사실상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건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 지금 크립토 산업이 뭐 이렇게 2017년 상승장이 있다가 그냥 여기서 3년간의 하락장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 같이 서서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제도권 엘리트들은 준비를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그냥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세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지금 받쳐주지 않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이라는 게 일주일 후와 한 달 후를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뭐 희망적인 얘기와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얘기와 매칭시켜서 오늘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영상에 담아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XRP 투자자들은 아마 제레미 호간이란 이분을 아마 다들 아실 거고 XRP 소송에 관해서 담당하고 있는 로우펌의 대표인 것 같은데 이분이 4월 달을 목표로 지금 보고 있다. 이 최종 이제 결론 나는 게 그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만약에 뭐 본다면 여름이 지나기 전까지 이 소송은 마무리가 될 거다. 뭐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이거는 XRP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XRP 소송은 크립토 시장 전체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런 관점. 그래서 XRP 코인을 제가 대물이라고 말했던 이유가 망치를 세게 얻어맞아도 이 친구가 세게 얻어맞았잖아요. 왜냐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산업에.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어쨌건 지금까지 3년간 기다려셨던 분들은 3년을 기다렸는데 3개월을 못 기다릴까요? 최종 아무리 늦어도 올해 뭐 여름까지 뭐 마무리가 될 거다. 여름 전까지 마무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지금은 버텨야 할 구간인가 분명히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표를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데 CPI는 발표가 됐어요. 긍정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경제적인 어떤 그 전망치로 봤을 때는 산업이 잘 돌아간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난달에 12월 3일 날 그러니까 11월께 발표가 됐는데 그때 4.2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 이 발표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아 경제 이제 호전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발언을 했었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이때 4.2가 발표되면서 이제 1월 7일 날 또 다른 이제 미국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 지난달 12월 3일 날 이 발표가 되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2월 9일 날 날짜에 미국 신규 실업자 52년 만에 최저치로 급감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잠정 영업 중단한 데도 많고 그리고 오픈 시간을 예전보다 이제 줄인 데도 되게 많아요. 이거는 실업률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7일 날 이제 실업률이 발표가 되면서 아마 많은 것들이 반전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개인적인 희망회로이며 예견이긴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상황을 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참고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호주가 됐건 일할 노동자를 구하려고 해도 일할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재 상황이라는 거를 아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7일 날 발표가 되면서 어떤 얘기가 FOMC에서 과연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자 그걸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되고 그리고 뭐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아마 폐업하고 이러신 자영업자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기치고 도망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근데 이게
유명 웨딩 플래닝 업체가 자고 나니 폐업, 잠정, 예비 부부가 800명이 날벼락 맞았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근데 이게 비단 웨딩 플래닝 업체만 이럴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나쁜 생각 갖고 나쁘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예, 다른 핑계를 대면서. 근데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코인 시장도 똑같아요. 내가 투자한 코인이 거대 자본 세력이 껴 있는지, 인프라 확장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이제 댓글에 어떤 코인 어때요? 어떤 코인 어때요? 근데 대부분은 뭐 나쁘지 않은 코인들을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 시세가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근데 간간히 보이는 코인들 중에 제가 언급하기도 좀 쉽지 않은 코인들이 있어요. 예, 그건 뭐 제가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뭐 이거 사기 코인이다, 뭐 스캠이다, 어떻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어쨌건 그 연관 관계를 잘 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정리를 늦기 전에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도권 수용이 되면 될수록 스캔 코인은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쨌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여기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전 세계 지금 어떤 뭐 정치적, 경제적 어떤 그 큰 흐름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프랑스에서 이번에 뭐 이란에서 그 핵미사일이 아니라 이거는 위성, 예, 뭐 인공위성 뭐 런칭 시키기 위해서 이란에서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예, 그래서 뭐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뭐 이게 핵미사일에 관한 딜에 관해서 지금 얘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서 이거 이란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분쟁이 되게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란에서 여기서 뒤로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사우디하고 중국하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체계에서 지금 협력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여기서 핵미사일을 놓칠 수가 없는 관계죠. 예, 누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인도 같은 경우도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무기 계약 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더더욱 뒤로 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동 분쟁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란 아니면 이라크거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불씨 중에. 근데 이게 이 거리가 이란에서 핵을 포기 안 하면 중동 분쟁의 오일 가격 상승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중국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이든 독일이든 친환경 에너지에서 화석 연료로 전환되기 일보 직전이고, 아직까지 가려면 화석 연료를 완전히 100% 다 사용은 안 하려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거 외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하필 또 중국하고 지금 대만의 분쟁이 아직 사그러들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마디를 남겼어요. 일국 양제라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 국가에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이거를 따고 미국에서 아마 트러블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약간 분쟁이 있는데, 이건 아마 겨울이 되기 전에 러시아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기상이변이 창궐하면서 사실은 뭐 미국에서 토네이도부터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산불이든 뭐든. 그래서 뭐 수백 채 뭐 집이 타들어갔다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외신을 본 걸로는 1000채의 집이 다 타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뭐 수천 명이 뭐 대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외신에 보면은. 근데 제가 왜 가상자산 시장하고 관련된 채널에서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라고 저한테 의문을 던지시는 그런 얘기가 간간히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기상이변이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지진도
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인구 감소는 자연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이고 자원에 감소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고 대표적인 게 화석 연료이고 이거를 가상현실과 게임 산업, NFT 산업하고 연결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왜 제 채널에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제가 영상에서 제가 다시는 공항에 안 간다. 뭐 테러 위협이 있기 때문에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단편적인 예고 사실은 저는 뭐 일을 지금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흥미가 일단 없어요. 뭐 미국에 가서 뭘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뭘 하고 해외여행 가서 동남아에 가서 어디 해변에서 뭘 먹고 코코넛을 먹고 이런 게 저한테는 사실 흥미가 없어요. 해외여행 가서 뭐 해외에서 일하고 이런 게 흥미가 없고 제가 한국에서 뭐 라면을 먹나 일본 가서 스시를 먹나 프랑스 가서 마카롱을 먹나 미국 가서 햄버거를 먹나 맛이 동일하다. 그래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사람도 똑같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러시아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 뭐 호주 사람, 미국인, 영국 사람, 뭐 인도 사람,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똑같다고 느껴요. 피 색깔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흥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비행기를 뭐 탈 일도 없을 뿐더러 공항에 안 가. 그래서 뭐 건방지게 저를 보실 분 있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 관해서 아마 이해를 하실 분들도 있을 거고 못 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래요. 지금 현재 제 상황이. 뭐 세상적인 거에 관해서 똑같다. 한국에 사나 뭐 어디에 사나 똑같다. 그래서 그걸 또 말씀드리고 요즘에 뭐 기상이변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면서 자연재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코인 투자를 하면서 코인 몇 개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나는 뭐 지구에 사는 동안 안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저께 요 근래 이제 이 넷플릭스의 돈 룩업이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제가 요 근래 몇 년 동안 본 영화 중에 가장 잘 만든 영화 같아요. 이 돈 룩업. 이게 저한테는 영화를 보는 내내 시종일관 스펙타클하더라고요. 그냥 여기에 뭐 장면이 흥미로운 게 엄청나게 있어서 뭐 CG가 들어간 엄청난 장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현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여실하게 이 영화 한 편에 녹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기상이변, 어떤 자연재해 이거랑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연결해서 지금 정치권하고 보시면 아마 현실적인 거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 영화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지구에서는 화성 탐사에 관해서 가장 많이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걸로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왜 화성에 가려고 할까? 왜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할까? 왜 우주 항공산업에 관해서 왜 강대국들은 왜 이렇게 앞다투어 그럴까? 라는 거를 이 영화랑 매칭을 시켜보면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할까? 화성에 관해서 뭐 5년 이내에 화성에 뭐 착륙하는 거에 관해서 뭐 그것에 관해서 뭐 놀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코인 투자에만 집착해서 막 이렇게 집중하시기보다는 이 전 세계가 이제 돌아가는 지금 현재 지구적인 상황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걸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안에서도 아마 해답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나는 과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구가 멸망하는 진짜 이게 뭐 극단적인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과연 진짜 화성에 갈 수 있는 티켓팅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까지 저한테 한번 던지게 됐던 시간이 이 영화가 저한테 이제 줬어요. 그래서 어쨌건 은하철도 999가 그냥 공상과학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몇십 년 전에
한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저한테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가 복합적으로 왔었고, 또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제가 중국은 코인 시장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뒷구녕을 칠 거다 제가 말씀드린 코인텔레그래프에 오늘 아침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상하이 개발 계획에 메타버스를 포함할 거다. 상하이의 5개년 계획은 공공서비스, 기업, 엔터테인먼트 및 산업 제조 분야에서 메타버스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네, 메타버스. 자, 가상현실. 자, 크립토커런시. 연결 구도가 안 될까요? 거기다가 5개년 계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코인 관련해서 투자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 아마 크게 치지 않을까. 예, 어쨌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오미크론하고 연결해서 칼럼이 하나 나왔는데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오미크론 덕분에 2022년의 가격 인상은 이전에 경험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제로해치에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단적인 얘기가 나와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에 관해서. 그래서 모든 음식 가격은 마찬가지다. 오미크론이 등장하기 전부터 전국의 주요 기업들은 2022년에 대규모 가격 인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레오, 리치크래커 제조업체는 내년에 모든 가격이 6에서 7%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 보면은 크래프트 하인즈가 2022년에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지금도 현재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단적으로 그냥 항상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 가격 인상이 무마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저는 던지고 싶어요. 예,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정답을. 자, 연준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골드만삭스조차도 이제 인플레이션 오버슈트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고객에게 보낸 애널리스트 노트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분분투하면서 전국적으로 항구와 창고의 혼잡을 야기한 세계적 공급망의 혼란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미크론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보고. 내년 상당 기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다. 그래서 오랫동안 갈 거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예측을 했고, 그래서 연준은 모든 위기에 대해 두 가지 해결책만이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금리를 낮출 수 있지만 이미 바닥까지 밀렸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연준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누리엘 루비는 이것이 2022년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할까요? 금리를 인상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고 할 수 있지만 오미크론으로 인해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시기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쉽게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쉬운 탈출구가 없을 것이다. 압박이 가해지면서 연준 관리들은 항상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데 의지할 것이고, 이는 내가 책에서 설명한 종류의 경제 시나리오를 위한 무대를 마련할 것이다. 뭐 이게 루비니 교수가 말한 어떤 그 책의 문구를 인용해서 이 칼럼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건 그대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이제 견해는 되게 틀리겠지만, 현재 이제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돈을 많이 풀어내서라기보다 인프라가 회복되지 않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저는 연준에서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7일 날 실업률이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크립토 시장에서도 아마 가장 큰 변곡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이 1월 1일 날이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FOMC 회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건 요런 상황을, 코로나,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뭐 잠잠해진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두시고 시장을 예측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확장된다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연준에서는, 그리고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우회적인 양적 완화를 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채널을 보시면서 왜 갑자기 전 세계 기상이변 이런 걸 왜 자꾸 얘기하냐. 근데 저는 옛날서부터 2018년부터 이런 얘기를 간간히 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코인 시장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메타버스하고 관련해서 코인 시장도 부흥기를 맞을 거다라는 결론안을 도출했었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불안한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분명히 좋은 날은 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만큼의 두둑한 어떤 주머니가 불룩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오니까 이 시간만 잘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